앵커 제너레이션인데요. 이게 이제 그 SSD에서 나온 컨셉이고 성능을 꽤 올려서 이제 그 후속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방법들이 이제 많이 차용을 하는 거죠. 페스터 RCN에서 나왔던 그 앵커란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박스를 얘기할 때 그냥 바운딩 박스를 다 얘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기준을 주는 거죠. 너는 정사각형 중에서 정사각형에 비슷한 애들 중에서 뭐 담당을 해라. 너는 1대2인 애를 주로 담당해라. 너는 2대1인 애를 주로 담당해라.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어떻게 조금만 조절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에스펙트 레이오가 1, 2, 3,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처음에 요만한 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얘가 1대1인 거, 그 다음에 면적은 비슷한데 1대2인 거, 면적은 비슷한데 1대3인 거 이런 식으로, 혹은 면적은 비슷한데 2대1인 거, 면적 비슷한데 3대1인 거, 이런 식으로 에스펙트 레이쇼를 여러 개 해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1, 2, 2분의 1이다. 그러면 앵커가 하나, 1대1인 거 하나, 2대1인 거 하나, 1대2인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지고 요거에 두 개 곱한 거에 루트 씌운 거, 지금 루트이겠죠. 그러니까 1대1인 거, 2대1인 거, 그 다음에 좀 큰 거, 이렇게 해서 그림을 제가 좀 못 그렸습니다. 네 개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박사라는 거는 어떤 표준적인 자기 레퍼런스 쉐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레퍼런스 에스펙트, 그러니까 각 사이트별로 예측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네 개를 예측한다 그러면 하나는 작은 정사각형 기준으로, 하나는 넓적한 직사각형, 하나는 뾰족한 직사각형, 하나는 큰 정사각형, 이게 네 개를 기준으로 나는 얼마큼 바뀌었는지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아까 6이었다면 3까지 표현한 거죠. 그래서 앵커박스는 이 휴리스틱하게 결정을 한 거죠. 앵커박스 표준적인 크기 휴리스틱하게 결정한 거고, 그거 기준으로 그걸 찾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보시면 21, 45, 45, 99, 99, 153, 요게 그건 거죠. 너는 요 정도 스케일 주변에 있는 박스를 찾아야 될 의무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38 곱하기 38 맨 밑에서 빼온 텐서에서는 그 텐서를 갖고 찾아야 될 박스는 폭이 21픽셀, 높이가 21픽셀, 폭이 45픽셀, 아니 폭이 21, 높이가 21. 그 다음에 뭐그 면적은 비슷하면서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2대1인 거,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1대2인 거, 그 다음에 21과 45의 중간 정도 되는 뭐 루트 씌운 그 정도 되는 정사각형을 찾을 의무가 있어. 그래서 너는 앵커가 4개. 이게 미리 정해놓은 숫자인 거죠. 이거는 6개. 이거 미리 다 정해놓은 겁니다. 6, 6, 6, 4인가요? 왜 양쪽 끝은 4냐? 가운데는 6이고. 그것도 이제 저자가 정해놓은 거죠. 보시면 요 밑에 숫자 보시면 2랑 2분의 1, 2랑 2분의 1, 3과 3분의 1을 적어놨죠. 만약에 저자가 보고서 저 앞에 거를 6으로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았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몇 가지 옵션을 봤을 때 저게 성능이 제일 좋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 앵커 박스라는 건 패스터 CN에서 나왔던 그거랑 그 컨셉이랑 거의 같죠. 너는 그 사이트에서 뭘 찾는데 기본 쉐입은 정사각형이야, 기본 쉐입은 길쭉한 직사각형이야, 이런 걸 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제 파라미터 정해서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스케일별로 앵커 박스가 몇 개인지 4, 그것도 뭐 미리 다 계산해 놓는 거죠. 6, 6, 4, 4, 뭐 그렇군요. 앵커 사이즈의 그거 레이쇼 이거 미리 다 정해 놓는 거죠. 이것도 뭐 이제 정해 놓지 말고 뭐 이제 데이터로부터 추론해서 쓰자, 뭐 그런 것도 뒤에 나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번 여기 쫙 보시게 되면요. 자, 이제 실행을 하는 거고요. 실행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저 실행을 하게 되면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바운딩 박스들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생각해 보시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산한 거로는 뭐 8,700 몇 개가 나왔었죠. 그러면 뭐 그걸 스레시홀드로 뭐 이런 걸 다 쳐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레시홀드로 쳐내기 위해서 얼마 밑에는 나 그거 필요 없다. 스레시홀드로 쳐내고 그 다음에 다 자기 기준을 중심으로 크기와 이런 걸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이미지 좌표계 기준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다 자기 기준으로 옆에 있어요, 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프리컨버션 네트워크니까 자기 기준으로 숫자를 얘기할 테니까 그거를 이미지 좌표계 기준으로 보정해 준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일종의 디코딩 작업이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선 스레이숄드로 다 쳐내게 됩니다. 스레이숄드로. 자, 뭐 코드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프리딕션을 해서 얘를 갖고서 얼마 스레이숄드 밑에는 다 버리고 얼마 위에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 8,700개의 후보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유효한 건 뭐 수십 개 미치겠죠. 그래서 스레이숄드로 대부분 다 쳐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서 이제 남아있는 애들을 갖고서 뭘 해야 되냐면 겹친 애들 제외해야 되겠죠. 이제 디텍터를 돌려보게 되면 아주 일반적으로 어떤 현상을 관찰하실 수 있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게 여러 개가 나옵니다. 뭐 당연한 얘기인 게 뭐 사람이 이제 뭐 상반신만 찍혔다 하더라도 찾아내야 되니까 여러 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에 대해서 여러 개가 나오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 난 맥스 서퍼레이션이 필요합니다. 뭐 영상 처리나 이런 거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non max separation. 맥스가 아닌 애들은 서퍼레이션. 지금 같은 경우 제가 그린 게 지금 4개를 그렸나요? 4개를 그렸는데 이게 지금 오버랩이 있죠. 오버랩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저 4개 중에서 가장 강력한 스코어를 가진 애들은 남겨놓고 난 맥스인 애들 가장 강력한 스코어를 가진 애들은 남아야 되니까 그 외를 제외한 애들 그러니까 난 맥스들은 다 서퍼레이션 시켜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애를 제외하고는 지우는 거죠. 예쁘게.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난 맥스 서퍼레이션이고요. 난 맥스 서퍼레이션을 구현을 하려면 다 박스들을 절대좌표계 기준으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들을 절대좌표계 기준으로 찾아야 되는데 그 절대좌표계 기준으로 박스를 표현하기 위한 코드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처음 해보시는 분은 굉장히 뭐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죠. 아니 무슨 뉴럴 네트워크가 위치 좌표를 내보냈는데 뭐 이걸 이렇게 위치를 다시 변형을 해주고 뭐 CX, CY 뭐 이렇게 식이 복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풀리 컨볼루션을 뉴럴 네트워크 형태를 만들었고,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있고 나 중심으로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앵커 박스까지 안 가더라도 얘는 나 중심으로 오브젝트가 있어요 그랬을 때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얘가 얘기한 숫자랑 얘가 얘기한 숫자는 또 거의 비슷할 수 있는 거죠. 단 그 사이트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10 곱하기 10이 있어요. 밑에 있는 애는 나를 중심으로 10 곱하기 10이 있어요. 그랬을 때 박스가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갖고서 위치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위치 보정을 해주는 코드인데요. 자 보시면 X 레퍼런스, Y 레퍼런스가 어떤 사이트의 위치겠죠. 그 사이트의 위치에서 중심의 위치를
이 뉴럴 네트워크의 보정값을 곱해가지고 개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리파인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크기도 표준 사이즈, 아까 앵커박스 그 표준 사이즈가 있겠지만 그거랑 다르다는 거. 그 크기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도 여기서 보시면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쓴 게 요게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건데요. 저게 앵커박스 기준으로의 차이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앵커박스의 원래 크기에다가 W 레퍼런스, H 레퍼런스, 앵커박스의 원래 크기에다가 뉴럴 네트워크가 뱉은 보정 팩터를 곱해서, 뉴럴 네트워크는 정확히 말하면 위스와 하이트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위스와 하이트의 보정 팩터를 예측하는 거죠. 그래야 예측해야 될 값들이 일관되고 뭐 다이내믹 레인지가 줄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원래 표준적인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표준 앵커, 그 앵커의 크기에서 얼마를 보정해 줘야 되는지를 써주는 코드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난맥 서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혹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박스들의 위치를 절대 좌표계로, 이미지 좌표계로 표현하는 거고, 코드를 가만 보시면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의 W 레퍼런스, 원래 폭의 레퍼런스에다가 내가 그렇잖아요. 10% 정도 이동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면 원래 폭이 필요하겠죠. 좌로, 그러니까 피처 로컬라이제이션은 상대적으로 얼마큼 이동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주는 거, 거기에다가 중심 좌표 X 레퍼런스 더하는 거. CY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위스 하이트 같은 경우도 원래 레퍼런스 크기에다가 지수 형태. 이게 사실 저렇게 쓰게 되면 뭐 10% 커져라 마이너스 10% 이게 이제 크기가 이제 비율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크기를 보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SSD의 로스 펑션인데요. 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 로스 펑션인데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자, G는 그라운드 트루스예요. G는 그라운드 트루스요. 그리고 센터 CY 그다음에 이제 위스 하이트.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기 해시 없는 게 해시 없는 게 이제 이게 그라운드로 쓴 거죠. 그러니까 제가 데이터를 갖고서 CXCY 센터랑 위스 하이트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부터 보고 맞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센터와 위스 하이트를 다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노멀라이즈 시켜주는 거냐 하면 걔가 중심인 위치로부터 옆으로 몇 프로 바뀌었는지, 이게 이제 옆으로 바꾸려면 센터에다가 위스 나와주면 되겠죠. 센터에다가 하이트 나와주면 되겠죠. 옆으로 얼마,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로 표현하는 거죠. 모든 박스들을 그 사이트 기준으로, 책임져야 될 사이트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앵커 박스의 위스 하이트 기준으로 크기 변화도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값을 뉴럴 네트워크 너가 예측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이 SSD가 내뱉는 값은 이미지상의 절대적인 좌표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 사이트와 주어진 앵커의 상대적인 값으로 얘기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욜로 같은 경우 이렇게 안 하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SSD는 이렇게 하고 SSD의 마지막 값을 해석하시려면 요 수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시 없는 G는 정답인데 걔를 그냥 뉴럴 네트워크 예측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해야 될 그 사이트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사이트에서 어사인된 앵커 중심으로, 앵커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도록 하는 거죠. 하고 자 그렇게 해서 뱉었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이 값들을 복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은 요건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G를 예측한 게 아니라 G 햇을 예측한 거니까 G 값을 예측하도록 바꾸려면 요 수식을 여기서 가져와서 뭐 좌변에 같은 숫자 곱하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게 되는데요. 그게 그거죠.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값에다가 표준 위스를 곱하고 표준 CX를 더해라. 그러니까 앞에 보여드렸던 그 수식이 바로 이건 거죠. 그러니까 표준 위스를 곱하고 레퍼런스를 더해라. 요 CX, CY를 데이터한 수식은 사실은 언제 결정이 된 거냐 하면 내가 로스 펑션을 만들 때 벌써 결정이 된 거죠. 내가 로스 펑션을 저렇게 썼다는 얘기는 뉴럴 네트워크의 출력값을 해석해야 될 방법을 미리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로스 펑션이라는 게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가 어떤 값을 배는 게 바람직한지를 얘기해 놓은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로스 펑션을 쓸 때 정해진 거죠.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식인데 앞에 나왔다. 마찬가지로 이 해세다가 가장 그거를 따라하도록 했으니까 뉴럴 네트워크 배튼 값에다가 뭐 익스포넨셜 곱하고 뭐 이런 수식이 필요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프라이어 스케일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는 논문에 특별히 언급이 안 된 건데 이제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숫자들 뭐 작은 숫자를 저렇게 곱하는 게 더 나아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냥 경험적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스들을 다 디코딩을 끝냈습니다. 이제 이미지 좌표계로 박스를 갖는 거고요.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스레이숄딩 아까 했으니까 스레이숄딩을 했다고 치면 겹치는 부분을 제외해 주면 되겠죠.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다. 그게 이제 스레이숄딩 부분인데요. 뭐 스레이숄딩 부분인 거고, 예 보면 뭐 스레이숄딩 부분 뭐 코드가 있죠. 스레이숄딩 부분. 남맥 서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뭐 가장 큰 값 하나 빼놓고 우선 정렬 쫙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값 하나 빼놓고 가장 큰 값하고 겹친 애들 다 무효화하고 남은 애들 중에 가장 큰 값도 빼고 그 애랑 겹친 애들 무효화하고 남은 애들 중에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 중에 가장 큰 값 빼고 걔랑 겹친 애들 무효화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죠. 그게 논 맥스 서퍼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소트 먼저 하죠. 그다음에 난 맥스 서퍼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바운딩 박스 소트하고 난 맥스 서퍼레이션을 하는데 코드를 가만 보시게 되면 자, 하나를 골라서 가장 큰 애들 해서 걔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다면 우선 나머지 애들하고 다 오버랩 그걸 구하고 나머지 애들은 스레이숄드보다 작으면 그냥 그대로 두고 스레이숄드 자기보다 스레이숄드보다 크면 그러니까 많이 겹치면 다 무효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뭐 가장 빠릿빠릿한 애 뽑고 걔랑 겹친 애들 다 빼고 남은 애들 중에 제일 빠릿빠릿한 애 뽑고 겹친 애들 다 버리고 그걸 반복해서 한 오브젝트에 하나만 겹치게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떤 걸 또 추가로 하냐 하면 다른 클래스는 겹칠 수 있다고 해요. 사람이 개를 안고 있을 수 있죠. 뭐 사람이 사람을 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경우에는 다른 클래스끼리는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끼리는 남맥 서퍼레이션을 적용하지 않고요. 그 뒷부분이 이 클래스가 다르다 할 경우에만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클래스끼리는 겹침을 허용하는 거죠. 같은 클래스의 겹침을 금지하는 거고요. 이게 사람 두 명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못 찾을 가능성이 있죠. 이 로직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보다 전체적인 성능이 훨씬 올라가니까 쓰겠죠. 자, 그래서 SSD 설명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사람, 말, 개인데 지금 뭐 이 부분이 잘렸지만 큰 박스가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과 개는 이렇게 많이 겹쳐도 괜찮다. 되겠습니다. 뭐 개, 자전거, 자동차 다 찾았고요. 이제 이 그림이 지금 뭐 이 논문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논문을 내가 얼만큼 잘 이해했는지 뭐 셀프 테스트용으로 괜찮은 그건데요. 보시면 이제 B 그림은 앵커 박스를 다 얘기해 준 거죠. 8 곱하기 8 피처 맵에서 유효한 앵커 박스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앵커 박스가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앵커 박스 4개가 있는 거고 저 기준으로 하는 건데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 앵커 박스 중에서 대상으로 삼을 만한 게 저 파란 거 2개다. 하지만 개는 하나도 없죠.
그라운드 트루스랑 너무 달라서 없는 거였죠. 반면에 4 곱하기 4 피처 맵에서는 앵커 박스가 커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 빨간색이 저 개를 담당해야 되는 앵커 박스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SSD의 멀티 스케일 컨셉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요게 뭐 이제 앞에 맨 처음에 나왔던 그림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다 이해할 수 있으시길 바라고요. 38의 제곱 곱하기 4, 19의 제곱 곱하기 6, 10의 제곱 곱하기 6, 5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6, 헷갈리네. 3의 제곱 곱하기 4, 1의 제곱 곱하기 4. 요만큼 앵커 박스가 나온 거고요. 여기서 그것들을 다 박스로 변환돼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거고, 그거를 스코어로 정렬해서 논맥 서퍼레이션 하고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위치도 다시 이미지 좌표계로 표현해서 결과를 내보내는 게 되고요. 뭐 제가 설명을 뭐 좀 길고 복잡하게 했을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연산 측면에서는 일사천리로 쫙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SSD 같은 경우는 뭐 리얼 타임도 노려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뭐 하드웨어 따라 다르고 뭐 인풋 이미지 따라 다르고 하지만 지금 60프레임 퍼 세크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그런 SSD는 원 스테이지고 이런 장점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YOLO고요. SSD랑 같은 이제 선상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YOLO. 그러니까 SSD는 싱글샷 멀티박스 디텍터, 멀티박시스 뭐 복수일 수도 있고요. YOLO는 U 원리 룩 원스.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컨셉이 같죠. 원 패스로 다 처리해라. 투 스테이지처럼 후보 찾고 그 이터레이션 도는 거 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기적으로 보시면요. 이제 왼쪽 축이 성능이네요. MAP. 오른쪽이 이제 나온 시점인 거고요. 자, 보시면 패스터 RCN은 패스터 RCN 이렇게 해서 성능이 주어지고, 프레임 퍼 세크는 이제 좀 7프레임 퍼 세크. 오. 좀 느리죠? 뭐 이제 미네 에버리지 프리시전은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SSD가 너무 느리다 하면서 60프레임 퍼 세크에 좀 성능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SSD가 패스트 RCN보다는 MAP 측면에서 좀 떨어진 거죠. 사실 이제 욜로가 SSD보다 먼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욜로를 먼저 설명을 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제가 욜로를 SSD에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욜로는 욜로 지금 계속 뭐 V1, V2, V3, 뭐 V5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욜로 같은 경우는 뭐 뒤로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요. 욜로는 그거를 이제 묶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SSD로 뺐고요. 욜로 V1 기준으로는 뭐 적어도 SSD보단 먼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욜로 V1은 풀리 컨볼루셔널 컨셉을 쓰지 않고 FC 레이어를 썼어요. 대신에 그러니까 FC 레이어를 쓰면서 출력해야 될 크기를 딱 정해 놓은 거죠. 어떻게 했냐면 7 곱하기 7로 딱 정해 놓고 입력 사이즈는 448 곱하기 448. 그러니까 저 7 곱하기 7에서 각자 자기를 중심으로, 요 개 같은 경우는 중심이 요 정도 있겠죠. 중심이 저 개를 예측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측해야 될 값은 위스 하이트, 그 다음에 박스의 위스 하이트와 박스의 중심, 혹은 뭐 박스의 뭐 레프트 라이트 코너일 수도 있죠. 레프트 어퍼 코너일 수도 있죠. 그래서 출력해야 될 거는 여기 이제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 다음에 클래스가 필요하다니까 클래스의 각 클래스별 프로버빌리티. 그러니까 뭐 숫자 작으면 그거 나 없어요, 숫자 크면 나 있어요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박스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
그러니까 박스를 나타내기 위한 숫자 4개인데 그 자기의 박스의 유효성까지 컨피던스까지 해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작으면 나는 뭐 의미 없는 박스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뭐 조금 뭐 독특하긴 한데 박스를 2개 예측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2개를 허용하는 것 같아요. 박스 2개를. 그래서 S는 7, B는 2, P는 5, C는 20.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가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 텐서를 내뱉게 되는 거죠. 7 곱하기 7 곱하기 30짜리 텐서.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관점에서는 콤보 레이어, 그 다음에 풀리 커넥트 레이어 거죠. 사이즈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자 이게 7 곱하기 7 그리드가 있으면 우선 각각 49개의 사이트가 각각 2개의 박스를 나타내니까 박스가 이렇게 많겠죠. 그 다음에 각각 박스에 대해서 그 어떤 스코어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게 얘기하는 거는 각각의 박스가 얘기하는 클래스겠죠. 나는 클래스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남아있는 그러니까 살아남은 박스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은 박스들만 그 클래스를 가져와서 보여주게 되면 이제 디텍션이 되는 거죠. 박스와 자기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욜로도 굉장히 짧고 굵은 생각이죠. 그냥 디텍션을 이 같은 경우는 최대 49개의 오브젝트를 다룰 수 있겠네요. 한 장에서 49개 오브젝트가 최대 49 해서 각각 중심이 나를 중심으로 뭐가 있어요 라고 뱉도록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조 측면에서는 욜로 V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포워드하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고 콤보 레이어 통과하고 FC 레이어 통과하는데 FC 레이어의 값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B가 바운딩 박스인데 이제 B가 2였죠. K는 20이었고. 그럼 바운딩 박스가 2개가 나오고 각각의 스코어가 나오고 당연히 스코어가 큰 애가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나의 클래스는 뭔지 20개의 숫자가 나오고. 자 여기서도 SSD랑 똑같게 스레이숄딩이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난맥 서프레션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뭐 오브젝트 디텍터인지 그게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고 보니 패스탈 CNN에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과정으로 구글렛을 썼네요. 구글렛에다가 뭐 컨버션하고 맨 끝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하고 4개 7 곱하기 7 곱하기 텐서가 있는데 요 30개의 숫자를 해석을 해보면 바운딩 박스 정보가 2개 5 바운딩 박스 정보가 2개 그 다음에 클래스 정보가 20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욜로 V1은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7 곱하기 7인데 7 곱하기 7 바운딩 박스 정보가 5개 숫자 5개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정보가 20개.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자 지금 보면 이제 조금 비슷해 보이는 듯한 정보 물체가 있다와 그 물체가 뭔지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2개를 곱해서 쓰는 거니까 고양이가 있을 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오브젝트가 있을 확률에다가 오브젝트일 때 고양이 그러니까 2개의 숫자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자 바운딩 박스 지금 보시면 2 박스의 정보가 여기에 적혀 있는 거고요. 이치 그리드 셀 뭐 저는 사이트란 표현을 썼는데 그리드 셀이라고 되어 있네. 그리드 셀에 있는 박스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20개의 숫자는 무슨 클래스가 있는지 정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얘기한 컨피던스 이 박스의 컨피던스와 그 다음에 클래스의 그 값들을 2개를 곱해가지고 쫙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다, 개다 뭐 그런 숫자들이겠죠. 그러니까 2개의 숫자가 곱해져야지 이제 그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가 딱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모으면 자 98개가 되겠죠. 생각해 보세요. 49개인데 그리드 셀의 숫자가 사이트의 개수가 49개인데 각 사이트별로 2개의 바운딩 박스를 얘기하니까 98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98개 후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각 후보별로 20개의 클래스 중에서 뭔지 아까 얘기한 박스의 컴피던스와 클래스 프로버빌리티를 곱해가지고 만든 이 숫자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갖고서 우리가 스레이셜딩과 논맥스 오퍼레이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쫙 있으면 뭐 스레이셜드가 얼마보다 낮은 거 다 갖다 버리고 우선 스레이셜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SSD의 후처리 부분이랑 뭐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정렬한 다음에 남맥스 서프레이션을 갖고서 맨 제일 빠릿빠릿한 하나 놔놓고 계란 겹친에 다 버리고 그 다음 빠릿빠릿해 놓고 겹친에 버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이셜드가 0이다. 그러면 뭐 남맥스 서프레이션만 딱 적용을 한 거겠죠. 그렇게 되면 오른쪽처럼 얻을 수가 있고요. 뭐 남맥스 서프레이션을 하니까 뭐 딱 몇 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이제 98개까지 갈 수도 있겠죠. 왼쪽이 결과인 거고요. 그래서 뭐 남맥 서프레이션 하는 건 뭐 IOU 계산해서 뭐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같은 클래스에다가 50% 이상 겹치면 안 된다. 뭐 그런 거네요. 그래서 뭐 남맥 서프레이션의 로직을 쓴 거네. 뭐 이건 뭐 함수로도 있고요. 뭐 그냥 편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있는 거 쓰셔서.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이제 로스를 어떻게 했냐.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로스가 있고 리그레이션 로스가 있을 텐데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이 박스의 컴피던스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위치에 물체가 없어요. 그러면 위스나 하이트 이런 것들 예측할 의미가 없잖아요. 거기서 0을 내보내도록 하면서 괜히 부담을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다 그러면 그 물체를 검출해야 되는 사이트는 49개 중에 한 개만 있는 거죠. 물체가 하나만 있는 사진이라고 하면요. 물체가 하나만 있는 사진이라고 그러면 49개의 사이트 중에서 하나만 그걸 찾으면 되고 나머지는 무슨 값을 내든지 상관이 없죠. 그거의 위스와 하이트가 뭐든 뭐 센터의 보정값이 얼마건 무슨 물체라고 클래스가 뭐든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상관이 있는 게요. 오직 한 가지 상관이 있는 게 박스의 컨피던스만 낮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도 맞춰야 되고 중심도 맞춰야 되고 위스 하이트도 맞춰야 되지만 만약 그 자리에 오브젝트가 없다면 위스 하이트 클래스 이런 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되고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쓰면 되죠. 뭐만 신경 쓰면 되냐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나머지 숫자들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서 요 컴피던스 값에 오브젝트가 없을 때 여기 보시면 난 오브젝트죠. 오브젝트가 없을 때 이 값이 0이 그러니까 CI 해시 물체가 없으면 0이겠죠. 없을 때 0이 나오도록 해라. 오브젝트가 없는 사이트에서는 저 로스만 걸리는 거죠. 오브젝트가 있는 사이트에서는 뭐가 걸려야 되죠? 오브젝트가 있다란 컴피던스 값뿐만 아니라 클래스 것도 맞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심도 맞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사이트도 맞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루트를 씌우는 거는 뭐 이제 경험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요. 그냥 WI 빼기 WI에 헷 해도 될 텐데요. 이게 보통 숫자가 커지면 제곱이 굉장히 급하게 커지죠. 근데 300과 310의 차이가 10과 20의 차이랑은 다르죠. 300과 310의 차이는 수치적으로는 10이지만 10과 20의 차이도 수치적으로는 10이지만 두 개 가진 의미가 다르잖아요. 위에 거는 비율인 거고. 그래서 뭐 비율로 할 수도 있는데 그 값을 차이를 구하기 전에 루트를 씌우면 루트 300 빼기 루트 310 루트 10 빼기 루트 20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차이의 영향을 꽤 줄일 수 있어 가지고 위스 하이트에 대해서는 루트를 씌워서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뭐 이런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하고 물체가 없을 때는 너는 없을 때는
컨피던스만 없다라는 건 확실하게 하고 나머지는 아무 값만 내라. 이게 뭐 나머지 값을 0을 내라 이런 것보다도 네트워크 입장에서 배우기가 좋죠. 그러니까 하나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물체가 있을 때는 다 맞춰야 되고. 그래서 뭐 욜로는 뭐 구글 넷을 기본적으로 했고 맨 끝에 FC 레이어가 들어간 점만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약간 독특하게 이제 리키 렐로를 썼는데요. 뭐 제가 생각컨대 뭐 이게 렐로면 동작 안 한다. 뭐 성능 차이가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렐로면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렐로라도 동작을 해야 되고 리키 렐로면 뭐 성능이 좀 좋다. 이 정도만 돼야지. 만약에 리키 렐로만 됐다. 그러면 우리가 뭐 이해가 좀 잘못한 거죠. 어떤 거는 왜 리키 렐로만 될까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요점은 뭐 다른 펑션을 써도 동작하는 데는 사이가 없어야 된다가 되겠습니다. 위에가 이제 SSD고 밑에가 욜로 V1인데요. 자 보시면 욜로 V1은 콤보 레이어에다가 FC 해가지고 98개를 내보내는 거고요. SSD는 중간에 쫙 빼서 8,700개를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욜로가 좀 빠르고 SSD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다. 욜로가 성능이 좀 떨어진다. 뭐 SSD가 속도도 빠르네요. 요거는 뭐 아주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뭐 하드웨어가 바뀔 수도 있고 뭐 입력 사이즈가 바뀔 수도 있고 입력 사이즈도 다르죠. 300, 300. 그러니까 단순 비교할 문제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참고로 봤을 때 욜로가 좀 더 빠를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트워크는 좀 더 단순하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원 스테이지 메소드 욜로랑 SSD 살펴봤고요. 욜로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많은 베리에이션들이 있죠. 그 부분도 앞으로 보면 되겠습니다.